고생이 얼른 하고요. 아직 안 맞죠? 아까 뭐 했냐면요. 역삼 24 아직 안 풀었죠. 프린트가 아직 안 온 것 같으니까 고생이 일단 한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계속 할게요. 그렇죠? 이따가 또 다음 타임에 모의고사 또 하나 풀기로 하고 이게 개원 중이었나? 개원 중 모의고사 괜찮거든요. 그것도 또 볼게요. 힘들어. 이쪽으로 좀만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고생이는 그 3스텝 있잖아요. 3스텝 보면 볼수록 사실 중요성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그 창의 유형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창의 융합 유형 이거랑 그리고 교과서 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 어차피 그 뭔지 알고 있어? 출판사 왜? 천재, 김학규 천재, 비상, 동화 이런 게 좀 많거든요. 뭐 고슴도치 그려져 있어? 뭐 그려져 있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만 최대한 골랐거든요. 근데 한 교과서는 한 40몇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추출한 거야. 그냥 쉬운 거 다 빼버리고 조금 막 창의 유형 막 이런 거 교과서에서 다 있잖아요. 그런 거만 있으니까 좀 시간 여유 있는 학생들은 그냥 전부 교과서 그냥 유형 다 풀어볼 거고. 근데 그게 유형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19페이지 펴보시면요. 창의 융합 유형 이런 거를 많이 실어놨어. 사실 그래서 3스텝 다 못 잡고 가더라도 창의 융합은 최대한 잡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이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고생이 일단 256번 있잖아요. 그거 질문 빠르게 하고요. 성명 다 끝났나 이거? 투스텝 정리 다 끝났어? 70페이지 80페이지 고생이 확인. 이렇게 교정 안 되겠죠? 그러면 교정 지금 질문 같이 할게요. 질문 부르세요. 259번 500? 264 170? 270? 71 70? 네. 생각보다 많네요. 없어? 혜민이 저 숙제 안 했어. 뭐 풀었어 오늘? 운동 많이 했어? 알겠어요. 밀리더럴 시스템은 꼭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2호부터 갑시다. 자, 도경이와 아버지가 집을 새로 도배하려고 하는데 도경이는 10제곱미터의 넓이를 도배하는데 50분이 걸리고요. 아버지는 뭐 10m 10제곱인데 30분 걸린대요. 아버지가 좀 더 빨리 끝나네요. 네, 두 사람이 각자 일한 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동안 160의 넓이 이상의 넓이를 도배하려면 아버지는 몇 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제냐면 일속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속식. 자, 우리 일하는 것도요, 속력이 있어. 사람마다 빠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계도 어떤 기계는 빠르고 어떤 기계는 느리게 처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속력을 보통은 능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능률, 즉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버리면 일한 양이 나온다. 그래서 거속시랑 똑같죠, 사실. 맞아요. 거속시랑 똑같이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전체 양을 한 번 끝냈다 라고 하면 일의 단위가 없을 때는 그냥 일 전체를 1로 놓고 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자 우리가 10제곱미터를 도배하는데 50분 걸렸으니까 여기서는 10제곱미터를 넣어야 돼요. 일의 양에다가. 근데 우리가 도경이는요 50분이 걸렸대. 그럼 도경이가 일하는 속력이 있죠. 도경이가 일하는 속력에다가 시간인 50분을 곱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도경이의 속력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5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단위는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 퍼 분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곱미터 퍼 분. 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10제곱미터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속력이 있겠죠? 생략하고요. 아버지는 이제 30분 동안 일해서 이제 10제곱미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속력은 몇이죠? 3분의 1이 아버지의 속력이 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같이 총 10시간을 일했대요. 근데 두 사람이 각자 일한 시간을 합해서 10시간이면 우리가 아버지가 몇 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럼 아버지의 시간을 x로 넣을 거야? 아버지의 시간을 x로 넣어. 그러면 도경이가 사용한 시간은 뭐라고 놔야 될까? 총 10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분단위예요. 맞죠? 분단위로 일을 쪼갰어.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은 총 몇 분? 600분이죠. 10시간 곱하기 60이니까 600분. 그럼 총 600분인데 아빠가 x만큼을 썼어요. 그러면 도경이의 속력은 600 빼기 x를 써야겠죠. 됐어요? 네, 시간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의 양이 총 160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경이가 일한 양은 도경이의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써주고요. 합쳐야 되니까 아버지의 속력은 3분의 1이고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줬을 때 얘가 16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일을 끝마칠 수 있겠죠. 합쳐서 일하는 양이 16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양변을 15 곱할까요? 15 곱하면 3이니까 36, 18, 1800 빼기 3x. 그 다음에 얘는 5x가 되고요. 160에 15 곱하면 몇이죠? 5, 6에 30, 5, 1은 5, 80, 0, 6, 1. 그러면 2400, 2400이죠. 됐죠? 자, 그럼 얘는 2x가 되고요. 1800 넘어가서 빼주면 60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300분위 이상 아버지가 일을 해야지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일할 속력이 훨씬 빠르니까 아버지가 많이 할수록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300까지 이제 최소 300을 일하게 되면 160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숙씨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이숙씨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개념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가 그냥 역수치하는 걸 이제 일하는 속도로 놨었어요. 대부분. 근데 안 될 때도 생겨. 왜냐면 혼자서 일했을 때 얼마나 걸렸냐 이게 주어져 있으면 그 시간을 역수치하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시간 단위, 일의 단위가 15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60번 지워도 돼요? 이거 보면 자 점피가 A, B 위를 움직인대요. 점피가 움직이는 점이고요. BCD의 넓이가 사다리꼴 ABCD의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우리 사다리꼴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거에다가 절반 때린 것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BP의 길이가 최대 몇인지 궁금해. 그러면 BP의 길이를 X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P예요. 그럼 BP의 길이를 X로 봅시다. 여기를 X로. 됐죠? 자,
자, 그러면 우리 x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 넓이를 짜야 되는데 어차피 사다리꼴의 넓이의 절반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 사다리꼴 넓이를 볼게요. 사다리꼴 넓이는 자, 먼저 아랫변 곱하기 아랫변이랑 위에변 더해요. 18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높이 얘가 사다리꼴 넓이죠. 그럼 얘는 98에 72가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절반은 2분의 1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커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짜죠? 예, 구하는 방법은요. 사다리꼴 전체 넓이 72에서 직각삼각형 2개 빼주면 되는 거겠죠. 암산돼요? 얘는 x 빼기 8이죠. 여기 길이가. 그러면 x 빼기 8과 6을 곱하고 2로 나누니까 3의 x 빼기 8 얘가 직각삼각형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x니까 절반하면 6x 6x만큼 빼준 게 여기 들어갈 식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얘는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정리해서 가져볼게요. 그럼 72 빼기 3x 플러스 8 마이너스 6x 그럼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8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80 넣어주면 부등식 완성되네요. 되죠? 아니요? 플러스 24. 플러스 24예요? 어디요? 분배 법칙설. 그래. 플러스 24. 틀릴 뻔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96. 96 써주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6. 96 넘어가면 빼주면 마이너스 60.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9로 나눠주면 3약분해서 3분의 33, 20. 3분의 20. 그럼 x는 3분의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계산이 또 잘못됐나? 절반 36. x 24 빼기 3x 맞는데 이게 잘못됐나 보다. 그렇죠? 이런 데서 실수를. 다시 가볼게요. 다시 볼게요. 저희 사다리꼴 전체가 72고요. 거기에서 얘 두 개 곱하면 3 빼기 3에 x 빼기 8 맞는데요? 맞죠? 8 빼기 x지. 미안해. 여기서 틀렸구나. 그래서 빼기 3에 8 빼기 x 여기가 잘못됐네요. 8 빼기 x 맞죠? 그러면 얘는 8 빼기 x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었네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6x죠? 빼기 6x 6x가 되고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24 빼주면 플러스 4 6 8 그 다음에 6 4 48 그래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48 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36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x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최대값은 4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리해보시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워세요. 자, 262번 가봅시다. 61은 괜찮아요? 이거 열량 이제 10으로 나눠서
괜찮죠? 62번. 자, 제과점에서 한 개에 1,600원인 우유와 한 개에 1,880원인 빵을 합하여 40개를 총 구매했대요. 근데 7만 원을 냈더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을 그때 100원짜리가 몇 개인지 안 나와있죠. 그죠? 이게 사실 근데 가로를 보시면요, 거스름 또는 받은 100원짜리 동전은 9개 이하이다. 그래서 범위 형태로 나타내줬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1,000원짜리 지폐는 무조건 한 장이고요. 100원짜리는 한 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대 9개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때 구매한 빵은 총 몇 개인가?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빵을 Xgin으로 놓으면 빵을 X로 놓으면 X개 샀다고 치면 우유는 몇 개 샀다고 나야 돼요? 총 40개니까 40 빼기 X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가격은요, 빵은, 우유는 1,600원이래요. 그럼 얘 가격은요, 1,600에다가 개수 40 빼기 X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빵은 1,880원이에요. 그러면 1,880X가 빵의 총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두 개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되는지 범위로 나타내는 게 문제야. 그렇죠? 자, 그러면 거스름 돈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근데 거스름 돈을 제일 적게 받으면 가격은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거스름 돈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을까요? 거스름 돈의 최소값은 1,100원일 때죠. 맞아요? 근데 거스름 돈의 최대값은 1,900원일 때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가 7만 원 냈죠? 7만 원을 냈을 때 1,100원을 받았죠. 그러면 1,100원을 빼주면 되겠죠. 0, 0, 9, 그리고 9, 8, 68,900원이 가격이었던 거지. 왜냐면 낸 돈에서 거스름 돈 빼주면 가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로 7만 원에서 1,900원 빼는 거겠죠. 1,900원을 빼면 001 그리고 얘는 98 68,100원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얘 사이에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해야 할 가격이 저 사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친 거를 계산 좀 해볼까요? 얘는 1600X가 얘한테 빼지면 280X가 마이너스로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죠. 계산. 그래서 얘는 플러스 280X 거기에다가 000 4주기 14 4일 4 6,400 64,000원이 더해지네요. 64,000원. 그럼 얘가 좀 가격이죠? 그럼 이 가격의 범위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280X 더하기 64,000원이 일단 최소값은 얘죠? 그렇죠? 그래서 681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89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양면에 64,000을 다 빼서 그립시다. 64,000 빼면 4,100원이 남죠. 얘는 280X 그 다음에 얘는 4,900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으로 약분해버리고 28로 양을 나눠야 되겠죠. 7로 되나? 7, 5, 3, 15 안되네. 그냥 해야 되겠네요. 28분의 410 X 그 다음에는 28분의 490 아우 계산 지저분하네요. 숫자 일부러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 나눗셈 하셔야 돼요. 410을 28로 한번 나눠봅시다. 28로 나눠보면 얘는 1, 28 0, 3, 1
2, 6 안되고요. 5 안되고요. 4 8, 32, 4, 2, 8 그러면 14점 몇몇몇 나오네요. 얘는 14점 몇몇몇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90 또 나눠볼까요? 그러면 얘는 2 안되고 1, 28 얘는 2, 19 그러면은 7, 24, 7, 8, 56 7 됐나요? 7, 8, 56, 7, 24 56 빼면 4 얘는 1, 54 그럼 17점 몇몇몇이죠. 17점 몇몇몇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x는요, 우리가 자연수잖아요. 빵은 몇 개? 정수 또는 자연수.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15, 16, 17 세 개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우리 활용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확인하기야. 확인하기. 사실 두 개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세 개를 다 넣었을 때 가격이 우리가 10원 단위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거스름돈은 10원짜리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거스름돈은 반드시 100원 단위로 끝나야 돼요. 자, 근데 10원 단위는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랑 여기도 안 나오죠. 얘랑 얘 두 개 곱해버리면 얘 100단위 이상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서 10원 단위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판단 안 하면요, 여기다 다 대입해서 이 가격이 10원짜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딱 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만 가도 되겠죠. 280x가 이제 10원 단위가 안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좀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간단하네요. 280을 봤을 때 280 곱하기 15인 경우 얘는 100원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죠. 5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냥 계산 한번 합시다. 4,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x 15값은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되잖아. 자, 근데 만약에 16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80이랑 16을 곱하게 되면 0, 6, 8, 48, 6, 2, 12, 0, 8, 2 그럼 얘가 80원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이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원래 거스름돈은 그럼 10원 단위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6이랑 17을 계산해보면요 10원짜리 단위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몇 개? 딱 한 개에 15개를 산 거야. 빵을. 이해돼요? 다른 거 안 돼요? 맞죠? 다른 거 안 되고 15개면 된다. 이주기. 이게 마지막 확인하기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때 비용은 괜찮아요. 3개 주고 애들이 이제 보기에 15, 16, 17개 이렇게 보기에 적혀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체크하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내기. 함정 문제. 꼭 한 개만 사용하십니다. 함정 한번 빠지셨죠? 그렇구나. 다음 264 자, 264 볼게요. 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은 신선도가 중요한 거고 늦게까지 팔지 못하는 경우 덤을 얹어서 팔거나 묶음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한대요. 이거 라면 봉지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니야? 5개에다가 1개를 더 주는 경우 같은 가격에. 근데 5개를 똑같이 파는데 거기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개 비교하는 문제가 센 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개를 더 주는 경우와 한 묶음의 과일을 10% 할인해주는 경우 중에서 덤으로 과일 1개를 더 주는 경우가 이익이 더 크다고 할 때. 자, 근데 여기 이익 밑줄 쳐볼까요? 이익 밑줄. 자, 얘는 판매자의 입장이에요. 판매자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가격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우리 이익이 크려면? 승률 이익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익이 크다는 말은
가격이 큰 걸 선택해야 돼?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가격이 큰 걸 선택해야 돼요. 큰 걸 선택할 때. 왜냐면 우리가 두툼쿠를 하나 만들었는데 2만원에 팔 거야? 1,000원에 팔 거야? 산 사람이 있대. 2만원에 산 사람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2만원에 팔아야지. 그래서 우리 입장, 파는 입장에서는 큰 가격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부등식 이제 항상 유리한 경우가 몇이냐 해서 작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얘는 반대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렇죠? 자, 이게 더 크다고 할 때 한 묶음 속의 과일은 몇 개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묶음에 우리가 X개가 있다고 쳐봐야 되겠죠. 한 묶음에 X개.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팔아요. 자, 하나는 우리가 한 개를 더 주는 거야. X개에다가 하나를 더 줘요.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는요, 그냥 X개를 똑같이 파는데 얘는 가격을 10%를 떨구는 거죠. 가격 10%를 할인해 줍니다. 10% 할인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묶음의 판매 가격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럼 여기서 보조수도 하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묶음 판매 가격이 A1이라고 합시다. A1. 한 묶음 판매 가격 A1. 자, 그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당 가격을 찾아야 돼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가격 비교할 때 100g당 가격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개당 가격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쿠팡도 있고요. 물 몇 리터당 가격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수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가격을 먼저 측정할게요. 얘는 가격이 A1이죠. 근데 한 개를 더 준 거야. 자,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은 X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한 개. 이해되실까요? 전체 가격을 개수로 나누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요. 근데 얘는 똑같이 X개야. 근데 X개인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원래 A1이었는데 A1이 0.9A1으로 바뀌죠. 0.9A로 바뀌어요. 그럼 그걸 X로 나누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기서 누가 이익이 커야 되냐면 읽어볼게요. 누가 이익이 커야 되냐면 10% 할인해 주는 경우 중 덤으로 과일 한 개 더 주는 경우 이익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익이 크다는 얘기는 얘 값이 더 커야 돼요. 부동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놓다가 틀린 경우 있어요.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판매자 입장이에요. 판매자 입장. 자,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A가 유리하다는 건 원래는 작아야 되는데 지금은 판매자가 유리한 거니까 얘가 크다고 놓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양변에 A로 약분시켜주면 얘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양변에 X 곱하기 X 더하기 1을 계산하면요 얘는 0.9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X 양변에 10 곱해요. 10 곱하면 얘는 9X 플러스 9가 되고요. X가 넘어가면 X는 9보다 크다. 그럼 9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몇 개부터? 10개부터 우리가 얘 파는 게 더 이익이 크게 되겠네요.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 게 계속 나와. 내신에서는 뭐 한두 두세 개 계속 풀고 있지만 항상 생소한 게 한두 개씩 꼭 있었죠. 함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66번. 잘 해보시고. 부터 읽어볼게요. 자, 거리가 70km인 강의 상류와 하류의 두 지점을 배를 타고 5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대요. 강물의 속력을 시속 2km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시속 40이고요. 그 다음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우리 배랑 배 속력이랑 강물 속력 문제 있잖아요.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더하냐, 강물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을 빼냐. 두 개 하나야.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야 되죠. 자, 왜냐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배가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의 차이를 속력으로 써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배의 속력이 지금 40이었대요. 잠깐만, 올라갈 때인가 내려갈 때? 내려갈 때죠. 내려갈 때네요. 그럼 내려갈 때를 봅시다. 자, 내려갈 때의 속력은 배가 40이래요. 근데 강물은 몇이래요? 강물은 시속 2로 고정이래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두 개의 속력을 합쳐야 되겠죠. 맞아요. 시간은 이제 거리는 70이고요. 거리는 70km.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모르죠? 모른대요. 시간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시간 구합시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42분의 70. 자,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나오네. 맞죠? 그러면 7로 약분하면 6분의 10이 되고요. 3분의 5인가요? 3분의 5시간이 되겠죠. 3분의 5시간. 그죠? 자, 이제 올라갈 때 생각해 볼게요. 자, 올라갈 때 속력은, 자, 우리가 몰라요. 배의 속력을 x로 놔야 되죠. 올라갈 때 속력.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빼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강물의 속력을 빼는 게 속력이야. 자, 그 다음에 거리는 마찬가지로 70km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식으로 세워줘야 되겠죠. 여기서 시간식이 중요하겠네요. 자, 시간은 당연히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개의 시간을 합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5시간 이내에 왕복해야 된대요. 그렇죠? 5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작거나 같다. 자, 식 써봅시다. 그러면 x-2분의 70이랑 3분의 5를 더했을 때 얘가 5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된대요. 식이거든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력을 빼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속력을 더했어. 그러면 양변에 3x, x 빼기 2를 곱할게요. 그럼 3, 7은 210이 되고요. 얘는 5의 x 빼기 2, 얘는 3, 5, 15, 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냥 분모로 다 곱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얘는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계산하면 플러스 200. 그러면 플러스 200이 되고요. 얘는 15x 마이너스 30. 이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얘는 마이너스 230.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5, 4, 20, 5, 6, 30 46 뭘까요? x 단위는 배 자체의 속력이니까 km/h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맞아요? 잠깐만요. 왜 뭐가 잘못됐을까? 계산이 잘못됐나봐요. 72 3분의 5시간 나고요. 5시간 이내 맞죠? 5시간 이내 맞네? 뭐 잘못된 거 있어요? x-2분의 70 3분의 5시간 맞네. 3, 7은 210 5x 마이너스 15 맞는데? 5x 10x 여기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다시 쟤는 10x 마이너스 10 10x가 아니야? 5x 마이너스 10 5x 마이너스 10 얘는 15x
마이너스 300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510. 그러면 마이너스 10x.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500. x는 5? 왜 이러죠? 계산이 잘 안 되네. 나오네요. 23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최소는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68. 자, 268 갈게요. 자, 하윤이와 서아가 오후 3시에 고속버스를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하윤이는 오후 1시간, 1시 50분에 집에서 나와서 시속 2km의 속력으로 걷다가 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거리의 3분의 1인 지점에서 챙겨야 할 짐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대요. 야,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학원 오다가 뭐해? 책, 숙제 해온 거 집에 놓고 왔어. 어떻게? 집에 보통 다시 가죠. 버스 안 탔으면. 그렇죠? 그래서 나왔는데 깜빡하고 다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챙겨서 다시 한 번 오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3분의 1인 지점에서 챙겨야 할 짐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시속 5km, 좀 서둘렀죠? 처음에는 시속 2km로 갔는데 시속 5km의 속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 상태로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을 쭉 가서 늦지 않게 만날 수가 있었대요. 그렇죠? 네, 고속버스 터미널은 하윤이네 집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지 구하래요. 그렇죠?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을 써보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터미널이 있고요. 집이 있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3분의 1인 지점 여기까지 딱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죠. 맞죠? 되돌아갔다가 다시 터미널까지 이렇게 쭉 온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리, 속력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길이를 x로 놓으면 되겠네요. 전체를 x로 놓으면 얘 길이는 3분의 1x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에 대한 시간 다 구하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터미널 향해서 천천히 여유있게 걸어왔어. 걸어왔을 때는요, 시속 2km로 왔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첫 번째 가는 시간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둘러서 5로 나왔죠, 5로. 그렇죠? 5로 되돌아갔어.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또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전체 x의 거리를 5의 속력으로 갔어요. 그러면 x 나누기 5를 해주면 얘가 총 걸린 시간이 합이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럼 그게 몇 분 이내야 되냐면 우리가 나온 게 1시 50분에 나왔는데 3시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 1시 10분, 1시간 10분이 걸려야 되는 거죠. 1시간 10분 이내로. 1시간 10분을 우리가 나타내면 6분의 6, 7인가요? 1시간 10분은 6분의 7시간으로 바꿀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식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전부 이제 얘 6으로 6분의 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분의 1x. 왜 이거 나누기를 썼냐면 번분수 안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번분수 안 만들려고 그냥 써보면 5분의 x 6분의 7. 양면이 뭐 곱할까요? 30 곱하면은 30 곱하면 되겠네요. 얘는 5x, 얘는 2x, 얘는 6x, 37은 22. 5, 7에 30.
아, 얘 곱셈이 안 되는 거. 됐죠? 그러면 11, 13x. 13x는 3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13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의미하는 건 킬로미터죠? 거리, 총 터미널까지 거리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게 돼. 13분의 35k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복잡하면요, 그냥 그림 좀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그러시면 되죠. 그 다음에 269. 구가 269번. 그림과 같이 시속 5km로 일정하게 흐르는 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탑승장에서 출발하여 A, B, C, D, E 5개의 지점 중 한 지점에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그릴게요.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유람선의 속력이 시속 17km가 되도록 설정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유람선의 속력이 시속 38km가 되려고 설정을 한대요. 네, A, B, C, D, E 5개의 지점 중 출발한 지 4시간 20분에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오해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다시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줄 가운데 유람선의 속력이 17이 되도록 할 때, 그러면 물의 속력까지 포함시켜서 17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배의 속력만 그냥 17로 만들어. 그럼 물이 맞닿든지 그냥 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배의 속력만 17이 되는 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농담이에요, 진짜. 근데 이건 뉘앙스로 생각해보면요, 강물의 속력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배의 속력만 17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 문제가 좀 성립하죠. 맞나요?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배가 17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려갈 때 속력, 실제 속력은, 내려갈 때 속력은 17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서 23으로 22로 써야 돼요. 22로. 뭐 이해되시나요? 문제 해석을 우리가 문제가 되게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을 볼게요. 자, 올라갈 때는요, 유람선의 속력이 시속 38로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이랑 물의 속력을 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38로 맞춰놨으면 강물의 속력 5를 빼버려야 돼요. 얘가 33km/h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뉘앙스가 중요해요. 내신에서는 막 검토를 막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이런 거 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4시간 20분 이내에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동할 거리를 x로 한번 놔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한 범위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올라갈 때 속력은 20이고요. 그럼 올라갈 때 거리를 속력을 나눠주면 시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아올 때, 그때는 33분의 x가 돼요. 그럼 이 시간이 4시간 20분이니까 4와 3분의 1이죠. 20분의 3분의 1 시간이니까 4, 32, 4, 3분의 13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뭐 곱해야 되죠? 66 곱하면 되나요? 66을 곱하면 3x 2x 66 곱하면 20이니까 13 곱하기 22 26 286 그러면 5x는 28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5, 5, 25 5, 7에 35 5, 20 57.2km 이내에 있는 곳만 다닐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A 되나요? A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몇이야? 40 몇이니까 되죠, B도. 그 다음에 C는 처음부터 해야 되죠. 44, 45.3에다가 60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C부터는 안 되고요. A, B까지만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269까지 했고요. 270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토요일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여자친구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밤에. 근데 그날따라 회가 먹고 싶은 거야. 화로에 회가 먹고 싶어서 보통은 집에서 시켜 먹거든요. 시켜 먹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회가 나와.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괜찮은데 역 근처에 가서 어디 가서 먹었거든요. 식당 가서 먹었어요. 조금 되게 커. 사람 바글바글해서 살짝 웨이팅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회가 완전 식감이 다른 거야. 엄청 달라요. 여러분 회 좋아해요? 먹어봤죠? 이 중에 보리, 숭어, 막 광어, 물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어. 유튜브에서 그 회에다가 설탕물을 착착착 뿌리면은 되게 윤기도 나고 회 식감이 되게 달게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야. 기존에 먹었던 회랑 그 식감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아는 거 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서 이제 시켜서 일반적으로 맨날 시키는 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싱싱한 회야. 거기다가 설탕물 한번 이제 쭉쭉 뿌려가지고 먹어보고 실험해보고 이게 근데 진짜 되게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뭐 회가 뭐 신선한 정도만 같으면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요. 회가. 근데 거기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거기 체인점이 사실 있거든요. 괜찮으면 그거 나중에 알려줄게요. 어디 체인점인지. 그래서 신동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좋아서. 자, 270 가볼게요. 270은 아직 뜨지 않았나요? 그래도 해요? 한 번 더 해? 한 번 해? 한 번 더 해? 근데 이게 270 수돗물 문제 합시다. 원래 이게 수돗물 문제는요 내신은 안 나오죠? 나온다는 학교 있어요 혹시? 아니면 뭐 급급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70에 27 이렇게 버려. 시간이 없으니까 볼게요. 했으면 이렇게 써?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가우스 기호를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금을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자 농도 문제는요 전부 비커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합급 문제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금물을 이제 교육청에서 웬만하면 내지 말라고요. 소금물 설탕물에서 농도 문제는 내지 마. 이제 교육과정에 빼버렸어.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구리 문제 이런 거네요. 구리 문제, 합급 문제로. 그래서 합급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걔 수돗물 문제 공부해놓으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걔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농도 공식이랑 수금 공식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수돗물 300g이 있대요. 자, 여기 비커보세요. 300g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켰으면 물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물을 90g 빼줬어. 증발시킨 후 소금은 40g을 넣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소금은 40g 넣을게요. 자, 적어요. 정도. 자,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 이상의 소금물이 됐대요. 그럼 처음 농도의 2배 이상. 2배 이상. 이때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최대 몇이었냐? 자, 그러면 처음 농도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여기는 X%로 놓고요. 그럼 여기는 X%의 2배 이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얘 물을 90 뺐고요. 소금은 40 넣었어. 그럼 여기에 소금물 남은 건 몇이 남았을까요? 300에서 90 빼고 40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50이 남아있겠죠. 이해돼요? 소금물은 물을 뺐으면 그것도 영향을 받고요. 소금이 넣거나 빠져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소금물이 250이에요. 자, 그러면 얘 소금 공식 뭐야? 300에다가 100분의 농도를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3x가 돼요. 얘는 누구냐면 소금 써는 거야, 소금. 위에다가 소금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 소금은 3x인데요. 물은 증발시킬 때 소금 변화 없죠? 맞아요? 물을 증발시킬 때 소금 결정이 같이 날아가요? 우리 지구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다른 데서는 그럴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물은 영향 없고요. 자, 근데 소금을 40g 추가되면 소금의 양은 변화돼서 3x 더하기 40으로 바뀌죠. 맞아요? 자, 그럼 그거를 농도 공식을 써서 그 농도를 구해서 x보다 2배 이상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농도 써보면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돼요. 그게 곱하기 100. 그럼 그게 얘가 농도잖아요. 그럼 얘가 x%의 2배 이상이 되네요. 그러면 2x의 2배.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00 없애주고요. 5로 약분하면 5, 2. 그러면 양변에 5 곱하고 2 분배하면 6x 더하기 80은 그래서 5, 2, 10x. 그러면 넘어가면 4x. 80 이렇게 되고요. 그럼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최대 20%였다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B컴만 그리면은 계속 다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치료도 한번 해봅시다. 똑같아요. 자, 3%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그리고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요. 이 소금물과 또 5%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인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3%의 소금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어야 되냐? 그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3%의 소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의 소금을 섞었대요. 7% 소금. 그리고 뭐 연결해도 되는데요. 얘를 한번 끊었죠. 얘가 몇 그램? 300g이 됐대요. 300g.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물의 5%의 소금물 농도를 또 섞었대요. 그럼 위에 있는 거에다가 또 300g에다가 얘는 5% 소금물을 더 섞을게요. 그래서 얘는 6%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 나오는 소금물의 농도가 6%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것만 지금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500g이 돼야 된다. 500g.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문제 주어진 정보고요. 그럼 우리는 x를 뭘로 넣어야 되냐면 3%의 소금물의 양은 xg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7%는 뭐라고 넣을까요? 이 소금물의 양은 300 빼기 x로 해야겠죠. 왜냐면 소금물끼리 더하면 무조건 소금물이 나와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 300g인데 여기 500g이 되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200g이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을 각각 다 구해놓는 거야. 자, 소금의 양은요 x에다가 100분의 3 곱하면 0.03x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됐죠? 100분의 3을 x에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요 300 빼기 x에다가 100분의 7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73, 21 빼기 0.07x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소금끼리 더하면 소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줍시다. 그러면 21 빼기 0.04x가 되겠네요. 맞죠? 그냥 소금이야.
그럼 그 소금이 이렇게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얘는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됐어요? 그럼 얘도 소금을 써요. 소금을 쓰면 얘는 200 곱하기 100분의 5니까 얘는 10g이 되겠죠. 그러면 또 섞었으니까 소금끼리 또 합치면요 31 빼기 0.04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500g이랑 소금을 이용해서 또 6% 이상 농도를 설정하면 되겠네요. 써보면요. 자, 500분의 소금이 31 빼기 0.04x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농도가 나와요. 그럼 이 농도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쭉 따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양분 놔둬주고요. 양배 5곱하에서 넘어지면 31 빼기 0.04 x는 30 그러면 30 넘어오면 1이고요. 얘는 0.04x 양면에 100을 곱해주면 4x는 100보다 작고 나왔다. 그러면 양면에 x로 4로 나눠주면 25 그래서 x는 25 25g 이하로 외워야 된다. 맞나요? 네, 맞네요. 최대 25g.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금물 문제 보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적긴 하지만요. 구리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비커 그리는 거예요. 합금에 뭐 5%의 구리가 들어있다. 아니면 합금에 금이 24% 들어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커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다 풀려. 그나마 이제 아무리 그려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3분의 1 빼가지고 여기서 3분의 1 같이 빼가지고 서로 반가를 했어. 이런 문제까지는 굳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이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제 소금물 퍼센트 나오는 게 굉장히 교육청 이제 가이드에 벗어나는 건데 거기에서 너무 또 어려운 걸 또 냈어. 그러면 좀 무리가 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화학 시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선행할 때는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필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kg 가야 되죠. 그럼 이번 타임에 끝낼 수 있겠네요. 자, 275번. 자, 오늘 연주회에서 30명 이상, 60명 미만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를 10% 할인해주고요. 60명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20% 할인해준대요. 자, 현재 우리가 30명 이상, 60명 미만인 단체인데 몇 명 이상부터 60명 단체 입장료를 지불하는 걸 써주려한다. 자, 이제 얘는 구라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정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를 걸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단위가 두 개로 나와요. 30명부터 몇 명이죠? 60명 미만까지의 가격을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60명부터 가격은 또 여기다 구해놓는 거예요. 자, 일단 30명 미만, 60명 미만인 경우는 입장료에 10% 할인해준대요. 근데 입장료도 몰라요. 입장료를 A라고 놔볼까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10% 할인해주니까 0.9를 곱하면 얘가 0.9A가 되겠죠. 가격이. 자, 그 다음에 우리 60명 이상 단체에 대해서는요, 우리 A 가격짜리가 20%를 20% 할인해주니까 0.8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가격은 0.8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전 거는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냥 사면 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단체가 몇 명이냐면 30명 이상 60명 미만인 단체래요. 그러면 그 사람 수를 X로 놓을게요. 사람 수를 X로 놓으면 그냥 할인 안 받고 구라 안 치고 계산할 때는요 0.9A 곱하기 X의 가격을 내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이미 30명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 가격으로 한 사람당 이 가격 내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60명 미만인데 60명짜리 사도 되는데 60명짜리 사도 되는 거죠. 근데 62명 그 살 필요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60명 거 사면 돼요. 근데 그 할인 받았을 때는 하나당 0.8A가 되니까
곱하기 60을 하면 얘가 60명 할인받은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누가 유리하냐면 우리가 할인을 60명의 단체 입장료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얘 가격이 작아야 돼요. 그냥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고궁이랑 이 구랑 문제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입장료 계산해놓고 그냥 짜면 사실 두 줄 간다. 쉬운 문제는 정리를 안 했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죠? 0.9AX가 0.8A 곱하기 60보다 크다. A는 양수니까 A 양변에 그냥 약분해도 되겠죠. 사실 A는 그냥 보조 수단인 거야. 그래서 문자 무조건 한 개로 가는 게 1차 부등식이야. 자, 그럼 양변에 10을 곱해요. 그럼 9x가 되고 얘는 8, 6에 480. 그럼 x는 9, 7, 60 안돼요. 9, 5, 45. 5, 45, 9, 2. 2점 얼마 이렇게 되나요? 아닌가? 3, 27. 3 되네요. 오늘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되네요. 그럼 x는 몇 명부터? 우리가 54명 이상부터 60명짜리 단체 입장권 받는 게 좋겠죠. 이게 쉽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에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엄청 단골 출제되는 거라서. 알겠죠? 얘는 부등식에서 활용밖에 못 나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1차 방정식 활용이랑 2차 부등식 활용, 연립 방정식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고궁문제.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무조건 부등식. 근데 뭐 배의 속력 이런 건 1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저희 나중에 연립 방정식 활용해서 또 나와요. 기말들이죠. 기말고사. 기말고사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277 있나요? 277 277도 수급물 문제. 자, 277 좀 어려웠죠? 자, 어느 연구실의 농도가 5%인 소금을 300g 잡혀있는 비커에 매분마다 농도가 20%인 소금을 10g씩 투여하는 기계가 있다. 자, 이 연구실의 연구원이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을 갔는데 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바로 연구실 나와서 갈 때는 분속 30m로 걸었다가 올 때는 같은 길을 분속 200m로 돌아오려고 한대요. 점심을 30분간 먹는다고 할 때 비커에 찬 소금물의 농도가 15%를 넘기 전에 연구실로 돌아오려면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식당에 가야 하냐. 야, 이거 어렵다. 그쵸? 비커는 충분히 크다.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소금물의 농도가 15% 이하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먼저 그림 또 그려볼게요. 먼저 5%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300g. 자, 그러면 바로 소금 계산할게요. 300에다 100분의 5 곱하면 15g이 지금 소금이 담겨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얘가 얼마나 추가되냐면 우리가 x분이 될 때 15%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얘가 총 그람 수는 얼마가 돼요? 10g씩, 매분 10g씩이면 얘는 무조건 20%가 고정이고요. 매분 10g이니까 10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10xg이 되겠죠. 20% 항상 유지가 됐고, 얘를 추가를, 그러니까 매분마다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얘를 분을 시간만 체크해서 그 시간 동안 섞으래를 계산해놓으면 한 번에 계산해서 한 번에 부어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맞죠? 그럼 얘는 소금 계산해보면 소금이 얼마죠? 10x 곱하기 100분의 20, 100분의 농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2xg이 되겠죠. 총 투입되는 소금물의 양은 10xg, 그리고 소금은 2x만큼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총 소금물의 양은 얘 두 개 더한 거 10x 더하기 30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2x 더하기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농도가 15% 이하가 돼야 돼요. 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하도 가능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10x 분의 300 10x 더하기 300분의 2x 더하기 15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1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양변을 그냥 얘를 곱해요. 그러면 올리면 얘는 분배하면 200x가 됩니다. 얘는 1500 그리고 15랑 분배하면 150x 그 다음에는 00 355 45 그러면 50x 얘는 3000 그러면 x는 60 그래서 x가 우리 분이잖아요. 그래서 60분 이하의 식당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밥 먹고 식당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였으면 사실 거의 끝났죠. 60분 이내로 오면 된다. 그럼 다시 문제 읽어보시면요.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을 가려는데 기계 작동시키고 뭐 분속 300m로 걸었다가 올 때는 같은 길을 분속 200m로 돌아온대요. 점심은 30분 먹는데요. 그러면 우리 분속 미터로 계산합시다. 자, 우리 갈 때는 얼마예요? 갈 때는 빠르게 볼게요. 갈 때는 속력이 300 300분의 그럼 거리를 y로 놓을게요. 거리를 y로. 자, 올 때는 그러면 우리가 200이니까 200분의 y가 되겠죠. 올 때의 시간. 그리고 30분이 추가돼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 시간 계산한 게 60분 이내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넘어가면 양변에 600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2y 더하기 3y 하나 둘셋 38 600 곱하면 하나 둘 6, 30 그럼 5y가 얘가 5y가 18,000 잠깐만요 600 곱했죠 그럼 3개죠 18,000 그러면 y는 535 오르겠죠 3600보다 작고 나간다 그러면 3.6km로 쓰면 되겠죠 미터 단위니까 3.6km 이하가 되면 되겠네요 좀 어렵네요 다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기출 먼저 하나 풀고요 오늘 그 프린트 다 정리됐나? 정리 안 된 사람 3을 빼고 20문제 다 풀었어? 뭐 늦게 왔어? 몇 시? 몇 시? 6시 6시 50분 그렇게 드셨어? 아니 그거 병원 인체는 다 끝났어 그럼 이따가 그거 좀 할게요 이제 시험 하나 쉬세요